그래도 저희 중에는 제일 몸이 아마 좋을 것 같은 우리 권순우 팀장님 한번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오늘 계약해가지고 예, 그동안 많이 와이프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좀 가는군요. 이제 가는 거죠. 예. 입학식을 따로 가진 않으시겠군요. 지금 1학년 아니고. 1학년 아니니까 입학식을 안 가는데 사실 저희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요새 저출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와 비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보육의 공백 그런 것들이 이게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이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중간중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저출산 관련한 대책 얘기할 때 왜 아이를 낳지 않냐라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심지어 저희 지난번에 유치원에서는 계약한 다음에 방역한다고 하루 더 쉬더라고요. 계약하고 다음 날까지. 방역한다고. 그리고 계약 전날 하면 되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그때 또 나와야 된다라는 게 불만이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부모님이 계셔야 되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예전엔 그 혼자 있는 애들 참 많은 혼자나 뭐 그냥 저 형제들끼리만 있는 집도 참 많았는데. 그럼. 네. 그 나는 공백 초등학교 때 회수권 내고 버스 타고 다녔어. 혼자.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다녔다니까. 예, 사실 저도 그러고 다니긴 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은 혼대 소리 듣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예, 미국 10년물 시장? 국채 금리가 4% 돌파했다. 뭐 마감 상황에서 4% 돌파가 안 되긴 했는데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여파로 지수를 좀 보시면은 좀 약해요. 전반적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약해졌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6%, S&P는 0.47% 마감했습니다. 이게 어제 제조업 관련해서 ISM PMI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50 언더로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 전달의 47.4보다는 좀 높은 47.7. 그러니까 제조업이 50보다는 언더지만 전월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높다라는 것도 이제 금리 인상과 뭐 장기적인 그런 경기 전망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 ISM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그 전월보다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뭐 지금 굉장히 팽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들은 뭐 여전히 다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이날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기준금리를 5에서 5.25%까지 올리고 2024년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지금도 그런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이요? 예. 그러니까 내년 후년? 아니 내년이구나. 원래 이제 올해 연말쯤에는 내려올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회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돌렸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박병창 기사님이 그러셨나요? 뭐 노랜딩은 사기다라는 내용의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네, 뉴스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오건영 부장이 저하고 대단해서 우리 세 가지 너무 낙관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세 가지 낙관론이라고 하셔가지고 낙관론을 좀 얘기해 주시나 해서 좀 기대했는데 행복회로 잘못 돌렸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핀코의 모히트 미탈 매니징 디렉터가 얘기한 것 중에 올해 12개월 인플레이션이 3%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금리가 꽤 높을 때 그때 김프로님이 채권 사야 된다는 얘기 조금 하셨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채권 금리가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때 살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뭐 한전채 6% 막 이런 거 했을 때 살 걸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요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금리가 쭉 올라가긴 했는데 야 그래도 4% 넘는 금리는 조금 세지 않나? 라는 얘기가 아까 좀 전에 핀코 디렉팅 매니저가 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중의 국채 금리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가 좀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약간의 데자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진 않았잖아요. 25, 뭐 많아봐야 빅스텝. 뭐 미국은 뭐 자이언트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했을 때 빅스텝 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 빠르게 올릴 것 같은데 혹시 뭐 3월에 빅스텝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동결한 게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라는 평가가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그 1,300원 넘게 넘어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요 국면 있잖아요. 환율 급등했던 요 국면. 이때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환율이 급등했었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최근 3일 동안 우리 증시에서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순매도. 매도했죠. 그러면서 한미 금리 역전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연준이 22일에 FMC의 점도표를 공개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종 금리 몇 퍼센트 정도 보느냐를 공개할 건데 당초에 최종 전망이 5.1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5.2나 5.3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되는 걸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을 가지고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환율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버리고 외국인 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야 조금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라는 좀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금리가 4%까지 잠깐 돌파하는 거의 하여튼 4% 부근까지 이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칩스법 관련한 지원금 상세 기준이 공개가 됐는데 네, 어제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노골적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너무한다. 너무하죠. 뭐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아우 그 정도가 뭐 정말 세세하게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칩스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527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생산 제조 공장에다가 지원하는 돈이 한 390억 달러,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지표를 어제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이걸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6가지 기준이 네. 좀 식상한 거 있습니다. 뭐 재무적인 지표, 뭐 프로젝트의 성사 가능성,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의 국방부를 비롯해서 안보 기관의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은 그냥 땡겨 쓸 수 있을 때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전시 체제예요. 네? 무슨 전시 체제 같아.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라. 그리고 국가 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국가 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하라고요?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네가 공장 지을 때 니네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뭘 기여하는 프로젝트니? 라는 걸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갖다가 잘 안보에 기여하게 쓰면 되지 왜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네, 그리고요? 그리고 초과 이익이 나면 미국 정부가 나누도록 했다. 이거 정프로님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 근데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초과이익이 뭔데? 이제 상세 기준을 또 내겠죠. 상세 기준이 있을까요? 네. 와. 그리고 5년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의향을 제출하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베꼈네. 우리나라 제초안 있잖아. 부동산 재건축. 반초안이라고 반초안. 반도체 초과이익 제한.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제. 와. 그러니까 5년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의향을 요구한 거는 주주들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익을 냈는데 네. 이걸 주주들이 받아가 버리면 이게 이익 규모가 줄어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건 주주 환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라. 이거 기준으로 보겠다. 그게 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좀 되게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러먼드 상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투자 수익으로 국가 안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 진짜 무겁게 다가온다. 어? 안보를 미국 상대로 돈 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예. 이런 얘기잖아. 이 지원금은 우리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 쓰라는 거지. 니네 돈 벌라고 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정말 깨알 같은 요구도 되게 많아요. 연간 1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노인, 여성, 소수민족, 고졸 채용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미국인 가운데 예. 이런 거는 미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아유 그냥 어떻게 그냥 미국으로 그냥 편입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 공장 예.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미국에서 그 저 지원받을 외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 모든 기업이에요? 예. 아, 근데 그 나라 기업들이야 그럴 수 있죠. 뭐 미국 기업들이야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어린이집 짓는 것까지 이거를 세부 항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원금 항목으로 넣어놨고 철강과 같은 건설 자재는 미국산을 써야 한다. 한국 거 갖다 수출해서 수입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 받지 말자.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면 안 된다. 아, 뭐 그건 이제 좀 나왔던 얘기. 해당 국가와 기술을 의도적으로 공유하거나 별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대학이나 중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랑은 연구 프로젝트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텔이나 마이크론은 중국에 공장이 없잖아요. 인텔이 원래 낸드 공장이 있었죠. 아, 이거 우리 샀잖아. 뼈저려. 하이닉스가 샀죠. 그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에 낸드 디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공장 설비를 운영하고 하려면은 현지에서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공장에서 옛날 거 계속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건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또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구형 공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첨단 공정이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23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인텔은 애리조나, 오하이오에 26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어디다가 공장을 차라리 한국에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런 상황이면 예, 아니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이러면 테슬라는 멕시코에 짓는다며. 예, 그건 다음 뉴스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15개월째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이거 숫자가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지난달에 수출이 1년 전보다 4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수출 전체가 41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44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41억 달러 감소했는데 반도체만 44억 달러 감소했어요. 딴 건 늘었네. 나머지는 3억 달러 늘었는데 반도체 하나 감소해서 이렇게 된 거고 보시면 품목별로 근데 사실 반도체는 나머지 뭐 통신, 컴퓨터, 뭐 디스플레이, 차부분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무선 통신 이런 거 그런 거고 의외로 자동차가 무려 47%가 늘었어요. 석유 제품 12% 늘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은 뭐 일반 기계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러니 우리나라 환율이 멀쩡할 리가 없고 근데 이게 참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게 그 다음 뉴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자동차 이거 누가 사갔겠습니까 이거? 자동차 늘어나는 거 예, 미국에요. 예. 그 얄밉긴 한데 안 할 수는 없는. 안 할 수는 없는. 아, 근데 여튼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렸을 때 일로 와봐. 잠깐 보자. 이런 형들 있잖아. 네. 아, 그 형들 싫어가지고 저 뒤로 돌아가다더니 전국구 조폭이 나타나 버렸네. 그런 느낌? 트럼프 형 일로 와봐. 그 트럼프가 오히려 뒤통 쏙 치면서 삥 뜯고 순한 에이 진짜 저쪽으로 돌아가 애들이 전국구 조건 칠성파가 나타나. 와. 이런 느낌? 바이든 씨다시. 바이든. 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 약간 이어진 내용이겠군요.
예, 그게 테슬라가 멕시코 북부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6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한대요. 지금 네. 인베스터 데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용 좀 상세하게 좀 보진 못했는데 다른 뉴스 준비하느라고 관련 소식은 좀 더 정리를 해서 이게 테슬라가 그 발표한 인베스터 데이가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뭐 따로 분석해서 좀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기가팩토리 유치하려 그랬던 움직임이 굉장히 거셌던 거 아시나요? 테슬라에 예. 어. 이게 그 뛰어들지 않은 지자체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기가팩토리 유치 전. 한국에서 예. 충북 서울, 제주 빼고 다. 다 했어요. 예. 서울은 할 수가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저기 좋은데 평택 밑에 그저 쭉 저런데 평택 밑에 아 저런데 왜냐면 항구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일단 싫어서 중국 당진 같은데 어떨까요? 당진 뭐 그런데 아니면 새만금에 뻑 예. 근데 이거 우리는 왜 그렇게 가슴 설레 했던 건지, 왜 이걸 유치하겠다고 뛰어들었던 건지 그 멕시코 대통령이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 몬테레이 지역에 테슬라 공장이 설립하게 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투자 규모가 한 6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서 근데 이 지역이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건의 80%가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USMCA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모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좋아서 멕시코지 거기 뭐 품목 중에 80%가 미국으로 가는 그럼 품목이니까 미국 경제권이죠. 미국 경제권이에요. 캐나다, 미국 접경도 다 미국 경제권이에요. 예를 들면 밴쿠버다 저 토론토다 이런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형성이 되고 우리도 수출을 하면서 미국에서 얄밉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나가는 거의 대부분이 또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차 사주지도 않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건데 그죠? 예? 한 2, 3년 사이에 진짜 큰 변화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좀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과거에는 야 뭐 이제 뭐 냉전이냐 뭐 분절이냐 뭐 실내 기반의 공급망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약간 추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세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6조 6천억 들여서 만든다고 했으면 이거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기서 또 생산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2025년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공급망 상황에서 사는 것을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참 얄미우면서도 현대차 기아가 지난 2월에 미국 시장에서 역대 월간 최다 판매 실적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대차가 4개월째 월간 단위 지금 판매 신기록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월, 12월, 1월, 2월을 계속 역대 최다 네 번째 판매 증가하고 있고요. 판매하는 품목들도 뭐 되게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뭐 엘란트라 이거 아반떼죠. 네. 코나, 소나타, 투싼 다 잘 팔리고 있어요. 거의 두 자릿수 이상씩 다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이오닉 5 판매량이 19% 감소했습니다. 아이오닉 5? 예. 왜 보조금? 이거는 IRA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망 문제가 좀 있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정확하게 IRA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영향이 올해는 내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 가격 그 다운된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렇죠.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싸? 이런 테슬라? 느낌. 테슬라.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아 같은 경우도 7개월 연속 월간 판매 신기록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어요. 다른 품목 다 올라요. 니로, 스포티지, 테러라이드, 카니발, 포르 다 판매 신기록입니다. 근데 EV6만 40% 감소. 아 이거 확실하네 그렇게 보면. 그죠? 아 바로 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우면서도 우리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월에 9대 주요 수출 지역 수출액 증감률을 보면은 미국이 얄밉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24% 지금 표 같이 보시면은 중국이 24% 감소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16%가 늘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안 좋지만
지탱되고 있는 게 또 미국 수출 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야 미국 너무 자국우선주의적인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자꾸 투덜투덜거린다고 댓글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징징거리고 말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 변화에 우린 또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하여튼 이 큰 변화의 물결을 잘 좀 먼저 파악하고 잘 올라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올라탈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여하튼 큰 변화가 있네요, 그죠? 네네네. 참 한 5, 6년 크게 봐서 10년 사이에 이 3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의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